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고려라는 나라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는 황폐했고 왕실은 권위와 정통성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1337년 음력 1월 5일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정몽주, 훗날 포은이라는 호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정몽주는 유교 경전의 밝은 유학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가였고 그 자신도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1371년 35세의 나이에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며 학문과 인재 양성에 힘쓰던 그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 시기 고려는 이민족 침입과 내부의 부패로 휘청이고 있었죠. 정몽주는 그 한복판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 중에는 고려와 명나라 외교 정상화가 있습니다. 고려는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는데 정몽주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지혜롭고 단호한 태도로 국익을 지켜냅니다. 명나라 황제는 이런 인물이 고려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의 기계에 감탄합니다. 또한 그는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등 유학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그는 끝까지 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등장은 모든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1388년 요동정벌을 위해 출정하라는 우왕의 명을 받은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을 되돌립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고려 왕조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후 우왕과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이성계는 사실상 실권자가 됩니다. 정몽주는 이런 혼란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고려의 정통성과 왕조의 질서를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시 이성계의 세력은 신흥 무장 세력과 일부 신진사대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몽주는 철저한 유학자이자 고려 충신으로서 그들의 명분 없는 권력 찬탈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였던 이성계와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접근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새 왕조 건설에 함께하기를 바랐죠. 그가 정몽주에게 건넨 시 하여가는 유명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는 지금의 현실과 타협하자는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정몽주는 이 한편의 시로 자신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고려를 향한 자신의 충절은 죽음을 넘어선다고 말이죠. 결국 1392년 4월 26일 개경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이방원의 자객 조영규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그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이 한 시대의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후 정몽주를 정승에 추중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며 그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정몽주의 삶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자신의 안위가 아닌 나라의 마지막 도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피가 흐른다는 선주교 위를 걷습니다. 붉은 피가 스며들었다는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1000년의 시간을 이길 수 있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왕보다 더 위대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정몽주의 이야기는 그저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음에 정몽주는 자신의 목숨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도리를 지키겠습니다.